동반 탈락이라고 하면요. 이 동반 탈락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동반 탈락은 수술 후 탈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포스트 오퍼러티브 위플러비움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심겨진 자리 주위에 머리카락이 탈락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동반 탈락. 왜 동반 탈락이라고 이름이 붙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머리카락을 옮겨서 심어 놓으면 심겨진 머리카락이 한 달이 지나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심어 놓은 머리가 탈락되는 거, 경과에 나오는 것처럼 탈락되는 거니까 그냥 탈락, 수술 후 탈락.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머리카락들이 같이 좀 빠진다. 동반 탈락.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반 탈락이란 용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쓰게 됐고요. 동반 탈락이란 용어를 쓰면서 동반 탈락된 머리카락들이 나느냐 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요새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보면 동반 탈락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시기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라고, 수술했어요. 한 달째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나기 시작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수술 후 한 달째부터 서너 달째까지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다 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기를 모발 이식의 암흑기라고 하고, 그 암흑기를 가져오는 이유가 동반 탈락이라고 해요. 이 동반 탈락의 정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예전에는 동반 탈락이란 말이 없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모발 이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머리카락을 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경북대학교 김정철 교수님이 이제 그걸 다 체계화를 시켜서 경북대학교의 병원에 모발 이식 센터를 처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시니까 그때는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셨지만 어떤 하나의 센터가 생기니까 이제 많은 의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참관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수술도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때 이제 우리 김정철 교수님이 뭐 자기 바로 밑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킨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같이 보고 배우고 하자고 해서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와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한 사람들이 지금 모발 이식을 하고 있는 1세대들이죠. 대체로. 그 사람들의 나이가 지금 뭐 전부 다 50대 중반, 50 초반부터 뭐 60까지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이 가장 병원도 열심히 하고 환자 수술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발 이식은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만 딱 심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더 진행해버리면 뿔처럼 남잖아요. 그리고 정수리 쪽에도 여기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더 넓어지면 섬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처럼 되고 섬처럼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였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진행될 자리까지 미리 좀 심어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하니까 모발에 심는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범위도 넓어지게 된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게 빠지는 문제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반 탈락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반 탈락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범위를 할 때 혹시나 이게 안 나면 어쩔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걔들이 다시 나기는 나더라 라고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점점 더 모발 개수를 더 많이 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모발 이식이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열심히 수술들을 하고 있죠. 의사들도 정확하게 이거를 예견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동반 탈락이 많이 생길 거야, 당신은 거의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조금은 생긴다, 그 대신에 잘만 버티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동반 탈락이 왜 생길까? 아직 정확하게 왜 생길까에 대한 것들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옆에 모낭이 이래 있는데 그 옆에 이래 머리카락이 탁 찔려지니까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은 게 이 모낭의 주기를 흔들어준다, 주기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찌르다가 옆에 모낭이 손상을 받아서 얘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피부가 요래 있으면 요래 머리카락이 꼽혀 있잖아요. 어떤 정해진 볼륨이 있죠. 거기에 많은 머리카락들이 들어오면 얘들이 이제 프레셔를 받잖아요. 압력을 받으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동반탈락이 생긴다. 뭐 그런 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반탈락의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나 아마 그런 어떤 압력의 문제 아니면 직접적인 손상 아니면 그런 모낭 주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탈락이 온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이제 하고 환자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동반탈락은 예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예측은 못하죠. 그렇지만 대체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밀도를 조밀하게 심은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여성분들이 대체로 두피가 좀 얇고 탈모가 있는 부위나 이런 이 M자 부위라도 이런 데 보면 두피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레셔, 압력의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두피가 굉장히 단단하고 얇은 사람에게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조밀하게 심으면 심을수록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두피가 얇은 분들에게 심으면 더 많이 생기고 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생겨요. 절개를 해서 심었을 때랑 비절개를 심었을 때 절개를 심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절개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모낭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모낭 개수가 조금 더 많다 아니에요. 근데 비절개는 주로 두 개짜리만 심으니까 조금 더 적을 수 있잖아요. 찌르는 개수가 머리카락 개수는 다 똑같지만 이 찌르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찌르는 횟수가 적다는 건 밀도가 조금 낮다는 이야기라서 비절개인 경우에 조금 덜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모발 이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20년 전에 여자분들 요렇게 이제 정수리 쪽에 없어서 머리카락을 뭐 4,000개씩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가장 동반탈락이 심한 분은요.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건 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책에는 난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도 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그 정도로 심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두피 케어 해드리고 뭐 위에 이 토닉 같은 것도 열심히 뿌려드리고 뭐든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무난히 다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반탈락은 다시 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 동반탈락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꼭 해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특히 여자분들 상담이든 뭐든 간에 하면서 동반탈락이 될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생기게 되면 정말 고달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은 꼭 드리게 되는데요. 동반탈락을 설명을 놓쳤다가 환자분들한테 구사리 얻어먹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컴플레인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억울할 때도 있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해서 그분들이 그걸 알고 시작을 하게는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 원장들이 그만큼 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안 되면 밖에서 실장들이라도 꼭 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지. 안 그러고 하나도 이런 인폼 없이 그냥 바로 수술했는데 동반탈락이 왔어요. 이런 데가 확 빠졌어요. 이렇게 헤어라인하고 이런 데 심어놨는데 여기 확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다시 나긴 확실하게 나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병원에서 혹시 설명 안 하더라도 동반탈락이 좀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미리 알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아요.